최근 불안정해진 기아 불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수가 등장했다.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해 투구 실력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역대급 유망주라고 볼 수 있다.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 김기훈, 기아의 선발진이 대거 기용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팀에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범호 감독이 선택한 것이다. 아직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양보감이 약하다. 자신감을 유지한다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훈은 선동열 선배의 평가를 높이 평가해 이범호 감독이 발탁했다. 무너진 기아 마운드를 구독과 좋아요, 응원으로 기아 타이거즈 왼손 투수 김기의 활약을 응원해주세요. 훈이 점차 안정된 투구폼을 찾아가며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투구폼을 갖춰 놀라운 투구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팀 추격 임무를 맡을 때의 경쟁력. 김기훈은 2019년 기아팀에 입단했다. 1라운드에 선발됐을 때 기아에서 뛰었다. 당시 김기훈은 아직 본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기훈은 앞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유망주로 그를 꼽았다. 4패스 속도는 리그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 하지만 스핀이 많은 공을 던졌기 때문에 김기훈의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무거운 던지는 것입니다. 공을 던질 때 고개를 너무 빨리 돌리는 편이라 일관성이 다소 어긋나는 투구를 자주 선보이는 편이다. 투구폼을 조정하면서도 투구 속도를 늦추는 등 일관된 투구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상무에서 아주 일찍 군 복무를 마친 김기현은 투구 형태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이를 직시해야 했다. 1500일을 넘는 패스트볼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던졌고 모든 이닝을 던졌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로 인해 선발 투수보다 더 적합한 투수라고 판단됐다. 2023 시즌은 급격한 상체 턴어라운드 시간의 기복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감 부족으로 이전의 단점이 다시 나타나 복귀를 어렵게 만들었다. 유망주로 꼽히는 후는 기아에서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2024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김기훈은 올해 7월 처음으로 1군에 승격했다. 30일, 내 입장에서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 메이저 무대에서의 첫 실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스러운 투구를 했다. 볼넷 4개와 제한된 투구 2개로 3실점을 허용했고 그와 보조를 맞춘 우한 김현수도 있었다. 차례를 잃으면 팀이 패배합니다. KBO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팀이 30실점을 내는 참담한 날이었다. 사실 팀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호는 다음날 김현수를 2그룹으로 내려보냈고 김기훈은 잔류를 허락받았다.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지난 6월 중순 미국으로 건너가 유재석과 합류했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야구센터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승철, 김현수, 조대현, 김민재가 뛰고 있다. 2019년 계약금 3억 5천만 원에 1라운드 예비 지명자로 합류한 유망주 김기현에게 수개월간 훈련은 큰 도움이 됐다. 기아에서 자리를 찾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는 통제력을 얻기 위해 속도를 늦추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의 고민은 늘 볼 컨트롤 문제다. 결국 지난해 1군 선발에 실패했고 올해 호주 내셔널 챔피언십에 진출했지만 스피드도 매우 좋지 않아 개막전에서도 실패했다. 무리한 기분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던지는 방법과 가속도를 얻는 방법, 학습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약점으로 여겨졌던 던지는 형태도 효과적으로 바뀌었다. 팔을 완전히 뒤로 당기며 스윙을 하면서 몸이 먼저 비틀어지는 피칭 폼도 수정됐다. 나는 이것을 매우 긍정적인 운동 세션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김기훈을 이범호 감독이 지켜봤다. 두산전 경험을 바탕으로 1군으로 승격됐다. 시즌 첫 투구라 긴장했고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제하지 못하고 당황했고 결국 범 감독의 발탁으로 투구 능력이 흔들리는 듯했다. 2호, 김기훈은 안도했다. 이어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7일 광주 KT전에서는 2이닝을 3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직구 위력이 좋아지고 체인지업도 좋아졌다. 회전 속도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불안정했던 투구도 다시 안정을 찾았다. 우선 중요한 점은 김기현이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범호 감독도 밝은 미소로 기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훈련 결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투구폼이 좋게 바뀌었고 초반에 좋았던 스윙과 무브먼트가 우타자를 상대로 더욱 좋아졌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얼룩말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아직 어리고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많은 이닝을 감당할 수 있는 추격팀이지만 계속해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왼손잡이팀의 핵심인 지민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곽도가 좋은 투구로 이를 만회하고 있다. 그가 힘을 보인다면 불펜의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경기 관리 능력이 불확실해 불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경기 관리 능력까지 갖춘다면 초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파격적인 왼손 투수가 결국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야구야구 김영준이 돌아왔다. 지난 6월 17일 경기 중 대기오염에 노출돼 왼손이 부러진 배트가 다음 주 화요일 복귀가 확정됐다. 이것은 미로로 이어지는 7경기의 도로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키스트, 루이스, 그는 더 이상 1위 선수가 아닙니다. 2위 복귀를 선언한 배츠가 익스 복귀를 선언했다. 배츠는 유격수로 뛰는 도전을 즐겼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그는 자신이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팀을 위해 최선이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고관절 부상을 당한 그는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외화 플레이를 선호했다. 플레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올해부터 풀타임 선수로 변신할 계획이다. 배츠는 스프링 트레이닝을 위해 필드에 글러브를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에로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럭스는 단기 방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등장 다음 날 다저스는 갑자기 잘리를 럭스로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배츠는 유격수 보스턴에 도전을 선언했다.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 그는 예비 선수였지만 보스턴이 페드로 A와 장기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면서 에로와는 달리 프로 경기 경험이 많지 않았다. 불안정한 수비를 보여줬다. 타자의 수비는 재앙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배치의 말대로 다저스는 1루수가 아닌 2루수로 우익수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는 테오스카를 제외하면 메이저리그에서 부진하고 외야 공격력도 낮은 편이었다. 오프필드 공격력은 19위에 불과하다. 2위는 보스턴과 샌디에고입니다. 에드먼드를 중앙에 배치하면 헤이워드와 파스의 공격을 줄일 수 있고 파스의 일관성 없는 중앙 수비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오타니와 프라이머가 2위 자리를 차지하면 배치의 편곡도 강한 집착을 보였다. 1번으로 먼시 에드먼드 곤 리앱을, 문시 에드먼드 곤 라이업을 이 선발 출전한 이후 다저스의 타선 라인업은 1번 오타니, 2번 배츠, 3번 프리먼, 4번 테오스카, 5번 먼시 등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다. 6번 스미스, 7번 럭스, 8번 루아스, 9번 에드맨,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및 오른쪽. 완벽한 지그재그 타격 포메이션이 됐다. 필리스에 패한 다저스는 피츠버그에서 다저스 데뷔전에서 오클랜드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부진한 투구에도 불구하고 3홈런을 터뜨리며 출전한 미치 켈러를 안타로 1차전에서 승리했다. 최근에는 기분 좋은 오타니가 2타점 35타로 단 1점차를 유지했고 프리먼은 20일 만에 홈런을 쳤다. 내일 스킨스와 경기를 펼치는 피츠버그는 불펜을 살려낼 수 있었다. 켈러와 허만과의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비지오는 면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유지했다. 그의 고향팀이자 전설적인 아버지를 둔 휴스턴이 그를 맡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저스를 추격하던 서부팀이 모두 승리했다. 파드레스와의 후반전 성적은 종합 1위와 2위였고 자이언츠도 NL에서 두 팀에 뒤진 3위를 기록했다. 그는 미친 백코트 움직임을 선보이며 6연승을 거뒀다. 페레스는 2홈런 2득점으로 좋은 투구를 했다. 7이닝 동안 타선에서 제외된 샌디에이고는 마차도의 안타와 9회 메릴의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기록하며 10회 4점차 리드로 승리했다. 12경기, 지난해에는 연장전에서 패했지만 올해는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1969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연장전 승리를 거뒀고 2009년 시애틀 이후 처음이었다. 8회까지 3연패 끝에 승리를 거뒀다. 9회 말 동점 홈런, 9회 초 동점 홈런을 터뜨린 메릴은 1929년 매 로트와 타이브레이크에서 동점을 기록했다. 가장 또는 21세 미만 선수가 한 시즌에 4번 9회 이후에 홈런을 치는 경우 메로트는 통산 500홈런을 기록한 명예의 전당 선수이다. 메릴은 11일 만에 9회 이후 무실점으로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역사상 최초의 선수다. 김병현은 홈런을 쳤지만 5회 1, 3루에서 안타를 맞으며 9회 무사 1루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뒤 파플라고니아 35경기 연속 무홈런 행진을 이어갔다. 이 선수의 타율은 3위와 2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엄지인대가 찢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스에서 뛰던 디백스는 어제 패배를 당했다. 28위 유망주 델 카스티오가 1회 초 적시 안타를 터뜨린 데 이어 9회 말 홈런을 터뜨렸다. 그는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디백이 되었습니다. 디백 선발 포수 모레노가 부상을 입어 당분간 결장하게 됐다. 지난해 디백스는 탈락 위기에 놓였으나 부상에서 복귀했다. 넬슨은 모레노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크게 올라섰다. 7회 하퍼의 유일한 안타였던 넬슨은 8회 14, 1루에서 안타를 맞고 담당 주자가 안타를 맞았지만 계속됐다. 그의 최근 뛰어난 성과는 작년 브랜든 포트를 이겼습니다. 자이언츠도 짜릿한 최종 승리를 거두며 PS 진출 확률을 17%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백과 동일합니다. 때는 작년 불펜에 따라 공을 던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6회까지 단 한 번이 볼넷만 남긴 자이언츠는 피츠제럴드에게 노예를 무너뜨리고 세노의 케냐가 전 소속팀인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렸다. 오라클 파크에서의 첫 선발 등판으로 6이닝 2실점한 그는 복귀 후 4경기 중 3경기에 서좋은 투구를 펼쳤다. 2014년 디트로이트는 버랜더를 포함해 5명의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셜저, 포텔로 프라이스 및 레이 시이. 도발은 마이너리그로 강등돼 마무리 라이언 워커에게 맡겼다. 애틀랜타가 콜로라도에 패하고 매츠가 시애틀에 패하면서 자이언츠는 3위 애틀랜타에 1게임 반, 4위 애틀랜타에 2게임 뒤처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자 엘서 모리팀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컵스는 화이트삭스를 강하게 이겼다. 화이트삭스는 0에서 7로 추격에 나섰으나 1점 차로 졌다. 크로우 팀은 단 2.1점만 내줬다. 6월까지 18경기에서 3.0을 기록했지만 팀 운영을 요청한 이후 6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6.98에 그쳤다. 알센트럴의 순위도 요동치고 있다. 미네소타는 클리블랜드와의 5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두 개찰구를 모두 이겼고 첫 경기에서 1.5게임 차로 5점 차 6점 차로 앞섰습니다. 미네소타는 무실점으로 무서운 행진을 이어갔고 7연패를 기록한 클리블랜드는 한 경기에서 7패를 당했다. 게임 2위 알렉스 코이, 이어 월러는 3이닝 만에 복귀해 4실점 2실점으로 패했다. 클리블랜드는 볼티모어에서 그를 데려왔고 애플린 덕분에 템파베이를 꺾고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그는 여기에 도착한 이후 3경기를 모두 치렀습니다. 템파베이에서는 휴스턴이 보스턴을 꺾고 호크 82로 교체된 뒤 보스턴 불펜이 무너지면서 선두를 지켰다. 투론 디아즈가 2점 홈런을 쳤다. 알투베는 버크먼의 로이 베그웰 위 후계자다. 그리고 비기오는 총 224개로 역사상 유일한 4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리키 신시를 물리치고 4연승을 거두었으며 팀은 필라델피아의 7경기 만디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달리고 있다. 아담즈는 타율, 타점, OPSN 위텐더슨 시거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델라 크루즈에 이어 5위를 차지했고 카디널즈는 로열즈를 이겼습니다. 1라운드 선두에 올랐고 9라운드에서는 2타차 선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반기 OPS가 0.754에 불과했지만 후반기 0.95에 불과했던 콘트레라스는 올해 토론토가 오클랜드를 꺾은 경기에서 0.875를 기록했고 스프링거는 2019년 리도에서 9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의 경기, 리도 폼에서 역대 최고 OPS는 핸더슨 스프링거입니다. 메이저리그 36승을 거둔 거대 투수로 야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에릭 라우어가 드디어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불펜 첫 투구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활약은 팬들과 코칭 스태프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프로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라우어 기아 타이거즈에서 자신감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대회에서도 그가 경기장에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이것이 상황이다.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중반과 그 이후에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라오를 영입해 강력한 투수진을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합류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 영입이 아니었다. 메이저 대회를 통해 실력이 더욱 강화됐고 그의 경험이 앞으로 기아 타이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팀의 시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즌 후반기와 포스트 시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라우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불펜 첫 투구부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96마일에 달하는 패스트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커버와 컷, 완벽하게 제어되는 체인지업 등 모든 구질에서 일관된 투구를 보여줬다. 호수는 코칭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제 라오는 실제 전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타이거즈는 지난해 윌 크로우와 캠 알드레드에 대한 웨이버를 제출했고 새로운 외국인 에릭 라워를 계약금 5만 달러와 연봉 상한액 3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5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불화 오하이오주 엘리리아 출신인 라오는 메이저리그 6시즌, 마이너리그 4시즌을 소화해 메이저리그 120경기에 출전해 36승 37패, 평균 자책점은 4.3이다. 그는 112경기에 출전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선발 출전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메이저리그 미리키 브루어스에서 29경기에 선발 출전해 마이너리그 11승을 달성했고 36경기에 출전해 평균 9승 10안타를 기록했다. 그는 올 시즌 선발 투수 16경기를 포함해 마이너리그 19경기에 출전해 평균 자책점 4.64를 기록했다. 1이닝을 등판해 4승 5패, 평균 자책점 5.2, 6을 기록했다. 이제 5일 오후 입국한 원은 6일 건강검진을 받고 7일 팀에 인사를 한 뒤 경기를 펼쳤다. 간단한 캐치, 당초 7일차에 불펜에 등판했다. 예정대로 나우원 캐치를 마친 뒤 8일에는 2024년 KBO 리그를 앞두고 첫 공을 던지며 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하루 더 가졌다. 그는 8일 광주 기아 챔피언필드에서 열린 KTY와의 경기에서 첫 시구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이자 대투수인 양현종도 그의 투구 실력에 놀랐다고 한다. 이날 라오는 총 30개의 공을 던졌다. 배럴 패스트볼, 커브 커터, 체인지업 등 제가 가지고 있는 구종입니다. 빅리그 주무기가 KBO에서도 발휘될 것이라는 현장 평가도 있다. 특히 그의 건배럴 패스트볼은 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속 146km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날카로운 송구력을 갖고 있다. 그의 모든 힘을 다해 던지는 것은 그의 힘과 기술의 조합입니다. 그만큼 그가 KBO 리그에서 선보일 활약에 대한 기대가 컸고 라오는 첫 시구 이후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의 투구 메커니즘과 공식 공 적응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KBO의 메이저리그와 비교한다. 그는 대회 공식 공이 조금 더 작고 솔기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적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오 역시 한국의 덥고 습한 날씨에 대해 텍사스 날씨와 비슷해서 괜찮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기아가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BO 토너먼트, 특히 오늘 투구에서 라오는 투구 메커니즘과 투구 형태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1에서 2주 정도 공을 던지지 못하고 공이 공식적으로 1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몇 개의 공을 놓쳤지만 점차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오는 KBO에서 활약한 투수 2명, 넥센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라이언 피어밴드, KT 위즈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에서 활약한 조시 린드가 그 주인공이다. 피어밴드는 라오가 고등학교 때 멘토였습니다. 라오 씨는 내일부터 이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KBO 선수들에 대해서는 타이거즈 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현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타이거즈 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 앞에서 잘 던지고 싶다며 라오스의 투구를 지켜보며 지난 6일 라오스와 첫 만남을 가진 라오스의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빅리그에서는 1년 내내 축구를 해서인지 선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나도 그가 공을 잡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가 꽤 좋은 투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다고 해서 그런 점을 확인하고 투구 날짜를 정했어요. 라오스의 불펜 투구를 지켜본 이범모 감독은 라오어가 경기하는 동안 그리고 그가 경기하고 있다면 마운드에서 투구하고 싶다고 했다. 속도감, 스피드, 방향 전환 모두 훌륭했고 매우 만족스러운 투구였다고 합니다.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의 실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라오의 데뷔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범호 감독은 비자를 받은 뒤 경기 날짜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주 투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음 주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팬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며 빨리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라오어 역시 상위권에 올라 트로피를 노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압박은 어느 정도 그들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챔피언스 빌딩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든다며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덕분에 기아 타이거즈가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릭 라우라는 새로운 메이저리그 투수와 리그를 구성하고 시즌 후반기와 포스트 시즌에서 강력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그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KBO 리그에 데뷔할지 라오스의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가 달성할 결과에 대해 여기에서 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